면을 들어 올려라고 면을. 또 맛있습니다. 삼을 하나 드려요. 그래 더 3만 하나 주세요. 3만. 먹으라고 지금. 아이 먹을 거 얼굴 얼마 안 되게. 뭐야 이거 비비라고 그래. 네가 비벼야지. 아 이게 여기가 맛있다고. 아 이거 먹을 때 비비지 말고 먹을 때 같이 먹어. 같이 그래야 먹어. 맛있어. 이게 맛있겠구만. 비비지 말고 이렇게 갖고 먹으라고. 밥이라고. 그래야 이 집이 좋아하셨던 분이 이게 제일 맛있다고 볶음밥이. 맛있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광주의 경제부동산 아파트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 월요일,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시죠. 네, 어제도 좀 말씀드렸는데 광주 인구 150만 광주, 사실 10여 년 전에 150만 뭐 이렇게 산지 이렇게 좀 공론화가 됐고 150만 인구다 광역시 광주시 인구 150만 광주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수식어처럼 따라 붙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시작한 게 10여 년 전 2014년에 145만 명, 그 정도 선을 유지했습니다. 계속 최근까지. 근데 이제 인구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게 계속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올해 들어서 5월달 지난달 14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광주 인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은 150만 명까지 찍으러 올라갈 뻔하다가 거기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유지하면서 버티다가 올해 들어서 지난달에 140만 명 선, 마지노선 심리적으로 이 광역시라는 도시의 인구 이 선이 이제 무너져 버리니까 상당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광주 이제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는 수요와 공급, 아무래도 인구 구조, 수요, 사실 뭐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결혼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낳고 직장도 많이 구하고 여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57명, 광주 인구 하루에 57명이 빠져나갑니다. 절반 이상은 청년층입니다. 일자리, 학교, 대학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57명이 나왔고요. 내일도 이대로면 57명 넘게 고향 광주를 떠나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로 떠나게 되는 그 현상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돼 있어요. 진짜 이렇게 되면 앞으로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정말 그 내리막의 인구 하강 속도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자연 감소 효과.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이제 시골, 전남도 시골 단위 가면 연세가 이제 70, 80, 90 되신 분들이 계속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자연 감소죠. 이제 돌아가신 분들 나오면 혼자 사는 거죠. 부부인데 돌아가시니까 혼자 살아. 그래서 이 전남 곡성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비중이 45%를 넘었습니다. 고흥도 비슷하고요. 대부분 비슷. 광주 동구도 40%를 근접했습니다. 이제 이 구도심의 오래된 이제 노후주택에서는 이제 이 저소득 계층이라든가 고령자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이 동네에서는 이제 혼자 사는 노인 인구, 독거노인 비중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 동네들은 소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소득 수준이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이제 쓰는 걸 안 쓰게 되고 주머니 닫아버리니까 이 경제 이제 활력이 돌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동산이 과연 이제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이제 수요 공급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표이자 데이터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광주 인구 데이터 구조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 광주 140만 원 굉장히 큰 저도 놀랐는데 사실 올 연말 정도 140만이 무너진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무너진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뉴스예요. 저는 이거 큰 뉴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거 대책을 진짜 특단의 대책 이거 진짜 해야 돼. 안 그러면은 희망이 없어요. 이 경제, 부동산, 아파트 뭐 사람 있어야지 뭘 하죠. 다 떠나는데 장사가 사 먹을 사람이 있어야지 장사하고 전체적으로 내수 시장이 건설 부동산인데 이게 안 돌아가니까 전체적으로 지역 경계가 위축되기 시작한다. 광주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전남은 더 심하겠죠.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메가시티, 지방의 로컬의
광주를 중심으로 지원 정책들이 나오게 될 건데 광주마저도 위태로우면 다른 지역에 전남이나 전북의 소도시는 더 위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조각을 하고 있죠. 조각 인선해서 대통령실 참모진들 구성을 하고요. 이제 장차관 이제 인사들도 나오게 될 건데 일단 추경이 지금 카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한 20조 정도 민주당에서 이제 발의를 할 것 같은데 대부분 수용돼서 할 것 같아요. 이 중에 이제 광주는 한 7천억 정도, 7천억, 6, 7천억 정도의 AI 산업 예산들이 아마 그대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기정 시장도 사실은 AI 산업 지금 올인을 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6천억 정도가 돈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첨단 3지구 AI 데이터 센터, AI 거점 도시 만들기 위한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이 진행돼서 끝났어요 작년에. 올해 이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비상계엄 사태, 조기 대선 이 상황 때문에 돈들이 안 들어와서 지금 거기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독됐어요. 지금 돈들이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대통령의 공약 상황인 AI 컴퓨팅 센터, 이제 AI 2단계 사업, AX 사업들 관련해서 이제 이런 비용들, 지출 돈들이 꽤 큰데 여기에 이제 힘을 좀 쏟아줄 것 같습니다. 이 광주는 사실 그렇게 돼야지 뭔가 돈들이 좀 나오게 되면 국가 예산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조 예산들이 나오는데 뭐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산이 있고 연구소 만들고 기업들, 대기업들 유치를 하는데 뭐 네이버라든가 기타 삼성전자 이런 대기업들을 유치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지역 소멸 현상을 막을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로 인구 소멸을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이제 인구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기업 유치 말고는 없는 것 같다. 첨단 산업 일자리 유치하는 거, 그리고 거기 플러스 알파로 정주 여건을 만드는 거. 그리고 다행히 광주는 이 더 현대 복합 쇼핑몰 구성이 되고 있고 코스트코라든가 이케아 이런 이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런 이제 문화 복지 공간들 인프라들도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길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대 때는 잘 모르는 이 젊은 20대, 30대 초반에 이 젊은 분들은 돈만 많이 준다고 이 지역에 남질 않더라고요. 돈도 중요하겠지만 그 생활의 여가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돼야지 지역이 망하지 않고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어느 정도 거점에서 지방도 살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광주시 인구가 140만 붕괴되는 것,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역의 정말 큰 문제입니다. 광주 경제, 부동산을 다루는 이 채널이다 보니까 인구 수요 관점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6개월 빨리 됐고요. 앞으로 더 빨라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방과 수도권 이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 안 돼버리면 계속 빠져나가는 이제 아파트만 지금 엄청 많은데 지금 공급 많고 미분양 많고 할인 분양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지금 이거 어떻게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는데 이러다가 광주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제 우려라든가 걱정이 많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들어온 소식인데 좀 우울한 소식이네요. 광주가 자살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이 중장년층이다. 한 40% 가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중장년 40대 50대 가장들이다. 3년 연속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자살하는 그 수치들은 2022년 한 해 동안 358명이 목숨을 끊었는데 그 다음에 388명, 작년에는 411명, 지금 400명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를 봤더니 우리 주변에 목숨 끊고 자살하신 분이 1.12명. 대부분 이유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비율의 자산 비율은 32%다. 광주시가 자살 예방하는 사업들 비용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한 22억 정도 들여서 이거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뉴스엔 보도되지 않지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진도항에서 일가족 이 처자식 바닷물에 들어가서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내막을 좀 봤더니 빚 한 2억 정도 되는 빚에
이분이 건설 일용직 일을 했는데 인부들을 같이 데리고 하는 일들을 한 겁니다. 그 팀 꾸려가지고 공사 현장 들어가는 이제 책임자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임금 채무로 한 3천만 원 돈들을 같이 일하는 사람들 주지 못하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압박이 많이 되죠. 돈 못 받은 사람들은 노동청에 고소 고발하니까 또 조사받고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 압박들, 또 대출, 또 부인도 우울증 이제 이런 거 이제 치료받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극적으로 이제 결정이 돼서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좀 안타깝죠. 이 아들 젊은 아들 둘도 영분도 모르게 지금 저도 같은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이런 주변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 우리 서민 경제, 골목 상권. 이거 경제 돈 있으면 싸울 일도 별로 없거든요. 돈 없으니까 눈이 시뻘겋게 서서 안 싸워도 될 일 같고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일 듯이 하고 그런 이제 갈등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경제가 있고 좀 여유가 돼야지 우리 삶도 좀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에 웃을 수 있는 날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 지금 경제정책, 민생정책, 먹산이 주민이라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이 비극 같은 경우가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지역 산업에 대한 좀 활성화 정책들, 또 고용 불안하고 있어요. 금호타이어 큰 불이 나가지고 2,500명 일자리 이 문제들도 있잖아요. 맞춤형 대책이라든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광주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뭐 다들 예상을 하겠지만 이거 좀 광주시에서 조사를 했어요. 가장 차들이 많이 몰리는 곳 어디냐 조사를 했더니 광천 사거리, 신세계백화점 앞에 광천 사거리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 교통이 가장 심각한 곳이다. 차량 통행이 많고 지정체가 심각하다. 특히나 이제 주말 같은데 돌아보면 광천동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만한 곳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병원, 의료, 버스 터미널. 야, 이것만 해도 뭐 사람들 주말에 많죠. 한번 들어가면은 신호를 한 두세 번 받아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지체되는 상황. 이 교차로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게 광천 사거리다. 한번 들어가면 좀 짜증난다. 택시 기사님들도 거기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일 교통량 평균이 얼마냐? 9,290대. 한 10,000대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제일 많습니다. 혼잡이 지속되는 시간이 한 8시간, 출퇴근 시간, 뭐 주말까지 합치면 혼잡도 계속 증가를 하는데 앞으로가 더 문제다. 광천 재개발 사업, 전남방직 더 현대, 복합 쇼핑몰. 야, 여기 뭐 또 진짜 여기에 또 아이파크 거기도 곧 입주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여기 난리 날 것 같다. 그래서 뭐 지하철 지금 맞는 상무 광천 지하철 그 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북구청에서는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이쪽 전배 십자 도로로 지하를 뚫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결국은 돈이다, 예산이다. 예산이 없는데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참 고민이 되는 광주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교통장 가장 많은 곳은 광천 사거리고 두 번째 많은 게 상무 교차로. 이 세 번째 백운광장. 여기도 지금 지하철 공사 때문에 여기도 진짜 교통 많이 막히더라고요. 네 번째는 광주대 입구. 그리고 풍암 사거리, 광주역 이렇게 순서대로 교통 많이 막히는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아무튼 이제 도로 문제도 삶의 만족도, 출퇴근 시간 이런 것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기 마지막으로 첨단 3지구 소식입니다. 광주 도시공사에서 이 첨단 3지구 지금 뭐 블록들 나눠서 지금 공사들 한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영상 보면 알겠지만 뭐 제일 풍경채 A3, A5 블록 또 힐스테이트 금방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쭉쭉 올라가고 이제 상가 이 부분들 학교 AI 영재고 또 첨단 3지구 아침에 좀 이야기 들었다시피 데이터 센터 또 2단계 사업이 6천억 추경으로 이제 반영 돼야 될 것 같다.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판단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서 좀 온기가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광주 도시공사에서 5,663억을 투입해가지고요. A4 블록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임대 단지예요. 공공 임대 주택을 만드는 곳인데 여기 이제 공급을 1,030세대 공급을 한다. 이 아파트 공급이 이제 추가로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6년 임대하고 분양 전환하는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리츠 사업에 설계 공모를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설계해서 어떻게 그림을 짤 건가 39억 예산을 남아서 그 업체를 이제 선정을 하는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 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좀 초기 투자 비용 좀 적어지겠죠. 맞춤형으로 공간 디자인 해가지고
첨단 산지구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거 배후 단지로 이곳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활기찬 산단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만들어 주는 거죠.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월에 공모를 접수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 여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뭔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1030세대 첨단 3지구 A4 블럭, 예, 여기도 내년에 이제 공급을 할 것 같아요. 새로운 신축 아파트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임대 아파트 또 첨단 3지구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 있고 공급이 많다 보니까 첨단 3지구에 대한 이제 기대치, AI 산업들이 같이 이제 성장을 해야지 날개를 달고 날아갈 텐데 추경이라든가 앞으로 후속 대책들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여기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돼야지 이것도 잘 되고 이게 조금 삐걱대거나 늦춰지면 아무래도 좀 탄력 받는 것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6월 16일 이 더워지는 여름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